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적어왔어요. 중요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백정원 아시죠? 요리 연구가. 그리고 서정진, 셀트리온 서정진 명예회장,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서정진 회장을 예로 들게요. 이분은 지금 한국 바이오텍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의 선구자적인 그리고 항체 바이오 시밀러, 어쨌든 중요한 건 항체 의약품의 바이오 시밀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장본인인데, 이 사람은 전공이 자동차예요. 산업공학과고요. 대우자동차 임원 출신입니다. 45살에 5천만 원 가지고 바이오 비전공자가 역사적인 세계 제약 바이오 역사를 써나가고 있죠. EY에서 진행했던 거기서 상을 대한민국 최초로 수여한 기업가세요. 자,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아니, 어떻게 선생님은 그렇게 똑똑하시고 또는 그 회사에 굉장히 인류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통제하시나요? 그랬더니 저는 경제신문과 신문에 나오는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신문대학을 다 수렵을 하고요. 부족한 거는 제가 직접 찾아서 채워 넣습니다. 자, 백종원 씨도 연세대학교 요리와 관계없이 시작을 했었죠.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 전공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지금부터 계속 새로 공부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시고요. 연구하십시오. 독학이 필요한 거는 부족한 건 채워 넣으면 됩니다. 학원을 다니건 독서를 통해서건 인터넷을 통해서건 부족한 거는 계속해서 채워넣고 과거의 정보와 연결을 시키길 바랍니다. 지금은 필수적으로 프로그램 언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 또한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 새롭게 받아들일 그런 준비를 해나가면서 컴퓨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문명의 그런 중심에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야 미래가 보입니다. 또 두 번째로 사람, 물질, 기업, 주가. 자, 이게 공통점에 따라 있는데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투자하세요. 이미 가격이 튀어버리면 남들이 가치를 다 알아버린 것은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야. 이미 들러붙여. 뭐 사람이건 여자건 남자건 어른이건 애건 성공한 사람들은 주위에 사람이 들러붙여. 뭐 하나 콩고물 떨어질 게 있을까 하고. 기업의 주가도 마찬가지죠. 다 달려들면 주가가 급등을 하면 미친 듯이 달려들죠. 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제가 그걸 굉장히 사실 안타까워하는 부분이면서 좀 그렇습니다. 금융에 대한 교육과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죠. 우리가 이해될 건 뭐냐? 그 펀더멘탈, 그 내재 가치, 그 기업의 가치 또는 그 코인의 가치, 앞으로 미래 가치, 그 투자하는 대상의 미래 가치를 본인이 인지하고 확신하는 것. 다시 한번, 남들이 쳐다도 보지 않을 때, 자, 저 방구석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가능성을 키워내는 거죠. 그쵸? 자,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의 뭐였죠? 맨유, 알렉스 퍼거슨. 마찬가지입니다. 히딩크.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끝까지 끌어올려서 내재 가치가 남들이 보기엔 별로가 아닌 것처럼 보여. 그러나 그 가능성을 끝까지 끌어올려서 성공화시키는 것. 자, 그게 투자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떨어져 있을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펀더멘탈 대비. 그 중심에 뭐가 있다? 리플과 XRP가 있다. 더불어 전 세계 모든 자산 가격은 다 폭락해 있습니다. 여기에 훌륭한 거. 지금 가격이 떨어질 때 앞으로 고점을 계속해서 돌파해 나갈 그런 투자 대상들. 자, 코인 시장과 블록체인 시장과 NFT 시장과 디파이와 그리고 4차 산업의 중심에 있는 이 리플과 XRP. 자, 가격은 40, 내가 사고 40에서 70 언제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 100배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쳐다도 보지 않을 때 담는 게 원칙이자 진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융, 물질, 돈의 시스템, 제도와 변화. 과거의 것을 쓰다가 수명이 다해서 새로 바꿔 쓰는 과도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은 돈이 뭔지, 법정화폐가 뭔지, 금리가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 금융이 뭔지, 금융봉사라고 하죠.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변화 또한 이해할 수가 없겠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처음 나섰을 때 세상이 바뀌었죠. 헨리 포드, 자동차 왕이라고 했었죠. JP모건, 금융 왕, 선박 왕, 철강 왕, 이런 왕들이 석유왕의 존 록펠러가 나오게 되죠. 그쵸? 자, 그리고 컴퓨터가 처음 나왔었을 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비행기가 처음 나왔을 때 다 모든 것들이 세상을 아예 다른 나라의 세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자, 이제 우주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메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코인이 뭔지, 블록체인이 뭔지, NFT가 뭔지, 이 시스템이 뭔지, 이게 왜 도입되고 과거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갈지 자 깊은 근본적인 이해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반드시 이 세상은 100% 옵니다. 세상이 바뀌어나가고 있죠. 혁명이죠. 부의 혁명에 추월타선에 올라타실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이 2,760만원 언저리를 자, 지지부진한 흐름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바닥권에서. 이 저점을 깨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뭐 증시와 채권 시장과 환 시장과 모든 자산 시장은 크게 흔들거리고 있는데 그나마 코인 시장은 그나마 선방하고 있어요. 자, 리플의 가격이 677원. XRP의 가격이 677원인데요. 좀 하락이 나왔죠. 700원대에서. 그러나 이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급등이 나오고 현재 여기 요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다. 자, 증시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1, 0.26. 자, 해외 증시 니케이가 1.37 하락 중이고요. 상해가 0.1%, 항생이 1.13 하락 중이죠. 자, 지난주에 나스닥과 S&P와 다우가 크게 흔들거렸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증시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 지표를 살펴보게 되면요. 원달러 환율이 1,436원. 자, 거의 역사상 최고점이에요. 찔끔 빠졌지만 거의 최고점을 돌파해서 그 상단에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113.2. 자, 거의 고점에 도달하려고 해요. 유가는 85.61달러. 자, 떨어졌지만 그래도 절대 안정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시 한번 일으킨 러시아와 그리고 원유에 대한 감산 그 두 가지가 물가를 아직은 떨어뜨릴 의도가 없다는 글로벌 기득권의 움직임을 예측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시장 지표를 살펴볼게요. 미국채 10년물이 3.9부 찔끔 내려왔습니다. 이게 찔끔 내려온 거예요. 그나마 튄 거보단 낫겠죠. 미국채 2년물은 4.47. 여전히 금리가 사상 최고치에 있습니다. 크게 변한 건 없어요. 그렇죠? 거의 4%대에 있기 때문에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찔끔 정말 찔끔 내려왔고요. 10년의 흐름으로 보면 아예 섰어요. 일자로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바늘로 찔릴 것 같죠? 이게 계속 콕콕콕 찌르면 터집니다. 터지게 되면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게 되겠죠. 내가 두 번째 언급했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되게 되면 연준이 지금 영국에서 하고 있는 파운드의 폭락처럼 영국 정부와 영국 중앙은행은 바로 180도가 아니라 그냥 바꿔버릴 수가 있겠죠. 그 전에 물가가 조금 안정화가 되면서 시장에 돌아나갈 수 있는 첫 번째 흐름을 보이기를 기대해 보고요. 차분하게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엔화가치 32년 만에 최저치. 일본 당국 개입 가능성의 시장 촉각이다. 자, 글로벌 국제 결제 통화가 엔화와 파운드와 위안화 다 폭락해 있죠. 달러를 제외하고 모두가 다 폭락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와중에 스위프트에서 제재된 러시아 루블화는 초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이죠. 의미하는 바가 크다. 파운드와의 폭락, 유로와의 폭락, 그리고 엔화의 폭락, 법정화폐 시스템에 대한 종식, 그리고 스위프트 2.0을 도입하기 위해선 CBDC의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에게 도입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스위프트를 한데 묻는 스위프트, 그리고 엑센추어를 통해서 더불어서 리플과 XRP의 세상이 열린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이미 인지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젊은 부유층 29%가 암호화폐는 부창출을 위한 최고 기회이다. 굉장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설문조사가 정말 진짜 많은 미국인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머리가 튀어 있는 거죠. 미래를 읽는 눈이 통찰력이 있는 겁니다. 이 4차 산업의 중심이 바로 다음번 시스템, 다음번 현재 구시대의 시스템이 다 수명이 다하고 다음번 시스템을 이해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근데 이해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뉴욕 시장이 지난해 암호화폐를 매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세금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자신의 소득, 부동산 수익, 자성 기부금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갔다고 에릭 애덤스 미국 뉴욕 시장이 세금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구입했지만 매입한 암호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자, 이미 암호화폐 매입에 대한 부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젊은 층이 머리가 많이 튀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체킹해야 될 정말 두 가지 중요한 이슈. 사우디, 친러 의심받는 사우디 국왕. 석유는 글로벌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 시장 안정 추구. 감산으로. 중요한 거는 전 이걸 걸러요. 자, 전 세계
원유에 대한 패권, 에너지에 대한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사우디. 자, 이게 두 개의 심장이죠. 원유에. 어쨌든 이들과 러시아와 그리고 글로벌 금융 기득권과 오펙 플러스와 중요한 건 이들 중심에 있던 이 미국과 사우디, 이들의 중심에서 아직은 물가를 끌어내리고 싶은, 원유의 가격을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감산이 이어지게 되면서 기득권의 세력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물가를 끌어내릴 의도가 없구나. 그로 인해 그 명분을 인해서 아직은 양털을 더 깎겠구나 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이게 돌아나가기 위해선 유가가 꺾이는 부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모멘텀, 중국의 봉쇄에 대한 일시 해제, 그러면서 물가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슈팅 나왔던 부분의 안정화. 그럼 뭐가 바뀌죠? 제가 아까 전에 그렇게 강조했던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연준의 스탠스는 바뀔 수 있다.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면 달러의 초강세가 꺾이겠죠. 미 국채 금리의 급등세, 바늘로 찌를 것 같은 이 수직이 꺾이게 되겠죠.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물가의 안정화. 이 반대편에 있는 원화의 이제 약세에서 강세, 위안화의 강세, 주식의 강세, 코인 시장의 강세로 돌아져 나오겠죠. 이 중심에 물가가 있다. 이 심장에. 누가? 연준이 물가를 명분으로 해서 양털을 깎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아직은 시장에 돌아나갈 기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발 겨울 에너지 위기에 유럽 최대한 대비 중이다. 한계 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물가에 대한 가속화를 시켜나갔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2년간 물가 상승률 2%를 못 맞췄어요.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많이 못 올렸죠.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과 전세계 락다운과 전세계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름을 부으게 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에서 9%. 이게 뭡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에서 9%. 말도 안 되는 수치이죠. 요거를 만들어서 엄청난 긴축을 동원을 해서 전세계 양털을 깎아놨죠. 요게 꺾여야 양털 깎기가 어느 정도 멈춰 나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체킹해야 되는 그런 모멘텀들입니다. 그렇게 원달러 환율이 1441원까지 올라있다. 연고점을 위협하고 있다. CME 페드워치에서 11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무려 99.4%, 100%에 거의 다 달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50bp 확률은 0.6%, 없다고 봐도 불가할 정도로 11월에서 75bp가 기정사실화로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바뀌려고 한다면 물가가 돌아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보여야 한다. 어느 기준점인가 돌아나갈 수 있는 그 부분을 차분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암호화폐 규제 법안 일부 이르면 6개월 내 통과, CFT 규제 권한 부여 등 포함하였다 라는 소식인데요. 6개월 내에 통과가 된다. 계속 조금씩 딜레이가 되고 있고요. 규제에 대한 부분, 사실 리플과 XRP에 대한 소송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게 딜레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규제와 법안 또한 딜레이가 같이 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규제에 대한 법안이 같이 되려고 한다면 법정화폐에 대한 부분, 이게 가속화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이 연결되는 부분까지 같이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매크로와 결코 따라 놀지가 않겠죠. 미국 CFTC 위원 암호화폐 개인 투자자 분류하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죠. 당연한 부분이죠. 반드시 마련되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테슬라가 최고가 대비 반토막,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재추진 영향이다. 테슬라가 최고가 대비 반토막이 나왔는데요. 성장주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또한 많은 가치가 빠져 있습니다. 자,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빵이라고 하죠. 마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자, 이런 기타 등등과 테슬라를 포함하는 전세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성장주, 반도체 섹터, 그리고 코인 시장 다 박살나 있어요. 금리가 급등하면 답이 없습니다. 금리의 반대말인 거죠, 걔네들은. 그렇게 금리가 꺾여야 되겠죠. 금리 이꼬르 뭐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죠? 금리 이꼬르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다. 지금은 경제가 성장 나오지 않는데 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금리가 튄 거죠. 물가가 꺾이게 되면 금리가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가 바뀝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니까 금리가 꺾이겠죠? 내리거나. 자,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2023년도 기준점. 어쨌든 중요한 건 꺾이게 되면 성장주에, 코인 시장에, 주식 시장에 지금까지 봐왔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겠죠. 경제 위기감 고조에 제2금융발
금융위기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리스크 대두가 되고 있다. 제가 항상 언급드려요.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되면 시장은 크게 흔들릴 거립니다. 중요한 건 이때 연준이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지금 파운드와 모습과 영국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넥스트 사이클 바로 CBDC 세상을 더 땡겨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의 연장선에 있다. 리플 CEO, SEC와의 소송 분노 키웠다. 자, CEO가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SEC와의 소송이 진행되며 분노가 커졌다. 소송 당사자에게 어떠한 구제책도 없다. SEC가 원하는 건 법 준수가 아닌 권력을 차지하신 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SEC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해를 끼친 기업과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는 모두 분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말 100% 맞는 말이죠. 시간을 끌기 위한 작업으로밖에 제 눈에는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소송은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다. 다만 이 소송이 종료가 돼야 명확성이 나오겠죠. 명확성이 나와야 증권인지 상품인지 나와야 그래야 제2번 타자인 전세계 금융기관이 전세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와 전세계 자금들이 바로 기관들의 자금들이 들어오겠죠. 3번 타자인 개인 타자는 마지막에 들어올 겁니다. 그때 들어가기 전에 1번 타자가 차지하고 있던 지역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쵸? 자, 미국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의회에 CFTC 암호화폐 현물 규제 관련 시도를 지지한다. 자, 뭔가 또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암호화폐 현물 규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서 현지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지타운대에 열린 행사에 참석해서 일부 암호화폐 현물에 대한 규제 권한을 CFTC에 부여하라는 의회의 시도를 지지한다. 자, 일부 가져가고 모든 거는 지들이 통제하려는 걸까요? 일단 CFTC에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해야 SEC도 많은 권한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의미하는 걸까요? 현재 미국 CFTC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이어 미국 다수 상원들이 CFTC에 관한 규제 권한을 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자,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증권이다. 모든 코인과 모든 코인들은 다 증권이다. 지들이 SEC가 모든 통제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CFTC가 조금은 가져가야 된다. 이런 건가요? 제 머리는 별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CFTC는 더 많은 권한을 가져가야 되는 게 겐슬러 측의 설명이다. SEC의 관할권에 소탁하지 않는 프로젝트는 소수에 불과하다. 소수에 불과한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 이더리움 또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증권이다. 이더리움 또한 포에서 포스로 전환이 되고 증권에 대한 부분이 또한 공격을 받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저는 그냥 시간을 끌기 위한 그냥 쇼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그냥 립 서비스다. 또는 그들끼리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CFTC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의회가 CFTC에 암호화폐에 관련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경우 개석회 위원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저는 이런 거 보면 그냥 뭐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 명확성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죠. 그쵸? 상품에 대한 명확성, 증권에 대한 명확성, IPO에 대한 명확성, 그리고 제도와 법과 의회를 통해서 이런 기준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걸려 보입니다. 자, 서울 집값 3년간 40% 빠진다. 부동산 전문가 충격 전망. 자,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 이렇게 돼요. 양적 긴축, QE의 반대말인 QT를 같이 급속도로 진행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건 뭐가 좌우한다? 물가를 명분으로 하기 때문에 물가가 좌우한다. 전세계 우크라이나, 자, 그리고 원유에 대한 감산, 중국에 대한 봉쇄,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실타래를 풀어나갈지, 물가를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사실 많은 기간을 보게 되면 막 급속도로 미친 듯이 증시가 달려나갑니다. 코인 시장이 너도 나도 다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때가 위험 신호고요. 전 세계의 공포가 막 지배할 때는 오히려 기회인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10번 중에 한 번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들 경우가 많았죠. 또한 내가 사고 40% 70%또 언급드리죠. 위에는 100배 이상 열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미 다시 한번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미 다음 세상, 다음 새로운 시스템이죠. 새로운 시스템이죠. 금융과 물질과 돈의 시스템 제도의 번외. 과거에 쓰다가 수명이 다해서 새로 바꿔다 써서
과도기에 진입하고 있는 현재 새로운 시스템에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바로 리플과 XRP의 세상, CBDC의 세상, 종이돈의 종식, 디지털 돈의 바로 이동, 정보가 돈이 되는 CBDC는 정보이죠. 0과 1의 집합체.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 비트코인의 뜻은 비트, 2비트, 8비트, 16비트, 64비트, 0과 1의 조합입니다. 이 비트의 뜻이에요. 이 비트 그로스. 반도체가 나온 이래 이 빗 그로스는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죠. 이 정보의 이동, 웹3, 웹 1.0, 웹 2.0을 넘어선 웹3. 이게 바로 또 블록체인이죠. 가치의 인터넷, 가치의 이동이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사실 유통 단계를 이 가운데 누가 필요했는데 얘를 빼버리고 나서 유통을 직거래로 통제하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과 병합되게 되면서 세상을 조금 더 통제하기 편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인터넷으로 통신망으로 다 묶어버린 다음에 모든 것들이 나온 데이터들을 걸러낼 수 있는 인공지능과 통제가 가능한 블록체인 세상. 내가 쓰는 모든 정보 목록들이 다 기록이 되는 바로 매트릭스의 세상. 자, 별로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물질로부터 돈으로부터는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바로 투자하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